이번 시간에는 트렌드 및 사용자 분석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리서치의 35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올해의 비주얼 트렌드 조사에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아니 올해 트렌드가 몇 개인데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닌데.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자인 트렌드 분석하기, 사용자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트렌드 및 사용자 분석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죠. 디자인 트렌드 및 환경 조사는 관련 디자인 환경의 파악을 통해 트렌드를 개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해 디자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스타일 트렌드 및 분석은 관련 디자인 분야의 전반적 트렌드뿐만 아니라 형태, 컬러, 스타일 등의 조형적 트렌드를 조사해 결과물의 디자인 포지셔닝을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 스타일 트렌드 자료의 시각화는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 유사 분야 디자인 분석을 고려해 개발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사용자 조사의 이해에서는 개발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요구 조건을 사전 예측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사용자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용자 조사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행동 조사에서는 주 사용자와 부사용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인구학적 경향, 소비 심리학적 측면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의 구분을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은 디자인 트렌드 및 환경 조사, 디자인 스타일 트렌드 및 분석, 디자인 스타일 트렌드 자료의 시각화, 사용자 조사의 이해, 기본적인 사용자 조사, 사용자의 행동 조사입니다. 산수학습으로는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과 검색 능력, 엑셀 등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사용 능력, 데이터의 이해와 도표 차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각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용어로는 트렌드, 유행, 메가 트렌드, 문화, 스타일 트렌드, 포지셔닝, 사용자 분석, 쉐도잉, 인터뷰, 설문, 관찰 조사, 개별 면접 조사, 심층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인터뷰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트렌드 및 사용자 분석하기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입니다. 트렌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트렌드 리서치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네, 트렌드 리서치라는 것은 사회, 경제, 기술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트렌드의 변화 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 같은 동향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디자인 리서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죠. 디자인 리서치가 현재 사용자의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네. 트렌드 리서치는 사용자의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자, 디자인 리서치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것을 조사한다면 트렌드 리서치는 사용자가 어떻게 저걸 갖게 됐는가를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트렌드는 왜 조사하는 건가요? 시각 디자이너에서의 색상과 스타일 같은 디자인 형식에 네.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강사님, 앞서서 이 트렌드를 예측하고 상품을 디자인한다고 해도 네. 사용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는 사용자 분석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분석이 어떤 분석 방법이 있나요? 네, 설문조사, 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쉐도잉, 디자인 민족 지학, 멘탈 모델 이런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네. 네.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복합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몇 개의 방법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들어본 방법들로 유추를 해보면 사용자 분석은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황, 환경, 기분에 따라서 결과가 쉽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트렌드와 사용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지 더 자세한 내용을 강사님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환경을 파악하게 되면 트렌드를 개괄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리서치는 사회, 경제, 기술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트렌드의 변화 요인, 즉 인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것을 먹으며 어떤 제품을 쓰는지 같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디자인 리서치는 정황이나 배경, 환경처럼 사용자 컨텍스트를 통해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트렌드 리서치는 디자인 리서치보다 동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디자인 리서치가 현재 사용자의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트렌드 리서치는 사용자의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트렌드는 유행과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의하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트렌드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지만 사회적으로 트렌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트렌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트렌드는 사회, 문화, 기술, 디자인처럼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 자료만으로 디자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렌드를 조사, 연구하는 다양한 기관의 연구 자료를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의 스타일을 비주얼하게 변형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해 리서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각 디자인에서의 스타일은 디자이너의 개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일의 조사가 많을수록 디자인의 비주얼 컨셉트를 결정하고 디자인 방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주얼 스타일은 다양한 이미지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스타일 트렌드 조사는 향후 개발될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키워드와 색상, 질감,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트렌드 관련 리서치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타일 트렌드의 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스크린 캡처나 이미지 저장 같은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한글, 워드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를 도표화할 수 있는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사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리된 데이터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작성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은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이미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포하여 이미지 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포지셔닝은 마케팅에서 시작된 방법이지만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사와 경쟁사 간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또 아이디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젝트와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인선 씨와 함께 트렌드 이해 분석부터 실습해 보겠습니다.
인터넷과 트렌드 리포트 같은 자료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트렌드 분석 자료를 모읍니다. 도서관이 있는 경우 도서관이 있는 신문이나 잡지를 검색하여 필요한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강사님, 인터넷이랑 문헌 자료로 트렌드 자료를 제가 모으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트렌드 자료는 보통 트렌드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제에 따라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료량이 아주 많아요. 근데 트렌드는 향후 진행될 전략 도출에 중요한 재료가 돼요.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제작할 때에도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계속 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트렌드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간과 상관없이 디자이너는 트렌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남들은 멈춰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달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필요할 때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네요. 길 가다가도 네. 뭐 밥을 먹다가도 식당에 들어가서라도 네.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사한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근데 모으기만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럼 그 키워드를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보고 그 키워드를 배경이나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고 나면 그렇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도 되게 손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키워드를 분석하면은 자료가 비면 그 키워드의 자료를 더 수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타일 트렌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로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이미지에 또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러나 형태, 또 아니면 분위기 이런 컨셉에 맞게 하위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또 하위 카테고리의 키워드에 맞게 또 이미지를 또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윤서 씨가 모아놓은 이미지를 한번 직접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집된 이미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색상을 이미지별로 모으고 대표적인 색을 배열하여 색상을 키워드에 맞게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으니까 금방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트렌드 자료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쉽진 않아요. 네. 그럴 때는 포지셔닝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죠. 포지셔닝이요? 네. 원래는 이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네. 트렌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보통 포지셔닝 맵은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어를 기본축으로 설정해요. 보통 형용사를 사용하지만 가격이나 연도 같은 절대치를 또 사용하기도 해요. 네, 첫 번째 개념어는 기준 1로 Y축, 또 기준 2는 X축이라고 이제 배열을 할게요. 그러면은 세로축, 가로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수집된 이미지나 키워드를 기준에 맞게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은 무엇 같아요? 여기 사례를 보면 네. 역동적이란 키워드가 세로축인 것 같고요. 가로축은 따뜻함이고요. 아주 좋네요. 지금 시장에 나온 커피들이 어떤 느낌인지 일단 한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요? 포지셔닝 맵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브랜드나 제품의 차이, 특성 이런 걸 다양하게 적용해서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역시 오늘도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네요. 네. 강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윤서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렌드 리서치는 사회, 경제, 기술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트렌드의 변화 요인, 즉 인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것을 먹으며 어떤 제품을 쓰는지 같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자인 리서치가 현재 사용자의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트렌드 리서치는 사용자의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사회, 문화, 기술, 디자인처럼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 자료만으로는 디자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다양한 기관의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시각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의 스타일을 비주얼하게 변형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타일에 대한 리서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비주얼 스타일은 다양한 이미지 샘플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스타일 트렌드 조사는 향후 개발될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포지셔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집된 이미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분포하여 이미지 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용자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죠. 사용자 분석은 프로젝트를 실제로 사용할 대상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용자 조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황, 환경, 기분에 따라 결과가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조사는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쉐도잉, 디자인 민족지학, 멘탈 모델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자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리서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사용자를 직접 만나 답을 듣는 리서치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한 명을 인터뷰하는 방법이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뷰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선입견을 가진 편향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 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문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서치 방법입니다. 설문지는 사용자에게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설문의 경우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설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또 설문의 문항 작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의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구글 드라이브와 서베이 몽키 같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설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의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또 설문의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문을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처럼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조사 대상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과 습관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관찰조사입니다. 이 방법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관찰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의 실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행동에 대한 결과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동기나 심리 상태 같은 기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찰조사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인터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면접조사는 면접원이 면접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능하고 외부 방해 요인이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다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에 비해 한 명 또는 소수의 서로 관련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에 짜여진 순서를 기본으로 하며 질의응답, 과업 수행 또는 보여주고 말하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인터뷰입니다.
심층 인터뷰는 정량 조사를 위한 객관적인 질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나 취향에 관한 질문에도 쉽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에스노그래피 인터뷰란 사용자와 밀착해서 진행하는 관찰 방법론과 직접적인 인터뷰를 조화시킨 리서치 방법입니다. 사용자 관찰과 1:1 인터뷰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처음 개발한 이는 휴 바이어와 캐런 홀츠블렛으로 이들을 이 방법론을 정황조사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황조사 방법론은 디자인 업계에 빠른 속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정성적 사용자 조사의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도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도잉은 관찰 조사의 한 방법으로 리서치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행동을 기록하여 필요 요소와 개선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쉐도잉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쉐도잉의 경우 주로 매장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며 방문 고객의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에 행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특정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특이 행동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는 것이 리서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윤서 씨와 함께 사용자 분석하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윤서 씨. 우리 지금부터 사용자 분석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자 분석이요. 그 전에 사용자를 조사를 위해서 설계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구체적인 조사 내용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사용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질문으로 어떤 답을 얻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돼요. 그건 질문으로 정량적 결과를 얻을 수도 정성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이런 거죠.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선택형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서술형 질문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럼 같은 논리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지 방법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되겠군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도출 과정이나 소요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짜야 되겠죠, 미리.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선 그만큼 사전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전 준비 네. 중요합니다. 네. 윤서 씨가 사용자 조사 방법 가운데서 인터뷰 수행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아, 네. 제가 피부관리사 타깃 그룹으로 설정을 한번 해서 네. 인터뷰를 수행해 봤는데 네. 일단 제가 수행한 과정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주변이 조용한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취합한 자료는 목적에 맞게 도표나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는데요. 나열한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사용자의 필요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도출합니다. 인터뷰로 사용자 조사부터 내용 정리까지 그 각 단계에 맞춰서 너무 잘하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네, 인터뷰 결과도 굉장히 잘 도출해내셨던데요. 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분을 제가 2번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버벅였어요. 어떻게 이게 질문을 압축을 해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2번째 할 때는 조금 더 질문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서 진행이 좀 빨리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질문의 내용이 거의 예, 아니요라는 그 정량적 조사가 네. 그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이렇게 하는 정성조사였죠. 네, 그렇죠. 네. 대화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정성조사 경우에는 네. 면접 진행자의 경험하고 역량에 따라서 결과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인터뷰 대상자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그 인터뷰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2번째 봤을 때는 그 인터뷰어도 질문자, 그러니까 윤서 씨 더 편안하게 생각했죠. 네, 저도 훨씬 더 이제
편해졌고요. 이제 그분은 너무 편해지셔서 누워서 해도 되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근데 저는 인터뷰로 사용자 조사를 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되게 중요한 방법 가운데 관찰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쉐도잉 방법론 이런 게 포함되죠. 일단 뭐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사용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말씀해주신 쉐도잉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요? 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이 쉐도잉을 한 결과 보고서인데요. 쉐도잉은 쇼핑과 같은 그 구매 행동을 조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쇼핑 장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고 제품을 선택하는 전체 여정을 기록하는데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특정 상황을 글이나 녹음,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그 조사 대상자가 네. 조사자를 의식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행동에 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조사자를 인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얘기해서 몰래카메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야지 그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신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관찰로 인해서 크리에이티브를 뽑아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에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네, 자연스럽게 있는 활동에서 왜냐면 소비자는 원하는 거를 자기 자신 입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눈을 가지고 그 관찰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역시 이렇게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은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또 다 이게 우리 아름다운 시 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니, 굉장히 열심히 따라와 주신 은서 씨 덕분입니다. 똑똑하세요.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의 도움으로 올해의 비주얼 트렌드를 잘 정리한 윤서 씨. 기분 좋게 보고합니다. 윤 팀장님, 비주얼 트렌드 다 정리해서 올렸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분석은 프로젝트를 실제로 사용할 대상에 대한 조사인데요. 대상자의 상황, 환경, 기분에 따라 결과가 쉽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쉐도잉, 디자인 민족지학, 멘탈 모델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복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사용자를 직접 만나 답을 듣는 리서치 방법인데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진행자가 선입견을 가진 편향된 질문을 하면 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에 따라 개별 면접 인터뷰, 심층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인터뷰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설문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서치 방법입니다. 사용자에게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설문의 문항 작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의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찰 조사는 사용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조사 대상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과 습관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관찰 조사의 한 방법으로 쉐도잉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관찰 조사는 행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특정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특이 행동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는 것이 리서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